오늘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가 1.39%, S&P 500 1.61%, 나스닥 2.34%, 러셀 2000도 2.45% 상승했습니다. 빅스 지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증시를 바라보는 변동성 많이 줄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로 시장이 급락한 거는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가 됐고, 삼룰 발동으로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던 침체 공포도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저희 이 브랜비어 시간 통해서 적어도 지금 침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오늘 나온 지표 생각보다 훨씬 침체 내러티브를 압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였죠. 정말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순이었습니다. 7월 미국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당초 시장 예상이 0.3에서 0.4 정도 증가했는데 완전히 시장 예측보다 훨씬 올라간 숫자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상승이었습니다. 물론 이 6월은 좀 전월 대비 보합 예측에서 0.2% 하락으로 하향 조정되긴 했습니다만 최신 데이터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게다가 이날 같이 나온 실업수당 청구 데이터 보면은 22만 7천 건 잡혀가지고 전주 대비 7천 건 감소를 했고 시장 예측치도 하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제조업은 조금 부진하다는 신호가 나오기는 했어요. 이날 보시면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하는 지역 제조업 활동 지수가 시장 전망치가 한 5.4 정도 나왔는데 마이너스 7.0으로 급락을 했고 전월 13.9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크게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미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고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이 뉴스는 거의 시장에서 무시를 당했고, 오늘 이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즉 국채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감소, 침체에 대한 공포가 크게 줄었음을 의미하고 대신 위험자산인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이 데이터들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 두 대선 후보가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여튼 이 최근 데이터 보시면은 해리스의 승리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이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예측치기 때문에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만은 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주요 경합지에서도 해리스 승리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의 대선 후보 사퇴 이후에 처음에 이렇게 투샷이 잡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 자리는 이 IRA, 인플레 감축법 처방약 가격 인하 성과를 강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한 덕분에 미국의 처방약 가격이 크게 낮아져서 정말 약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노년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고, 저소득층에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5년 전에 우리가 의료보험의 처방약 인하 협상 권한을 부여했고, 이 해리스가 내가 부통령으로 사인한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님에게 넘겼고, 그래서 이 모든 걸 해내신 자랑스러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땡큐죠, 땡큐 난리가 났어요. 뒤에 이분들이 막 연호하면서 굉장히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론은 뭐냐? 이 약값을 크게 낮췄다는 거예요. 물론 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이 월저널 칼럼 보시면은 이 약값이 떨어지는 것은 더 적은 치료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약사 입장에서 초기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을 개발해 놓고 정작 이걸 팔아먹을 때 규제 때문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한다면, 특히 이게 어떤 대중적인 그런 증상이 아니고 이 희귀병,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 숫자가 많지 않다면은 이런 희귀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우려도 하는데, 여튼 이 바이든 해리스 입장에서는 보세요. 지금 상황이 헤드라인 CPI가 2.9% 나와가지고 2%대로 내려왔습니다.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역력해요. 근데 소매 판매가 굳건해요. 실업도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해리스 바이든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다. 우리가 잘해서 지금 IRA 법안이 통과시켜가지고 약값도 잡았고 제약사의 탐욕을 우리가 잠재웠다. 이렇게 인플레도 그 결과 잡히고 있고 경제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충분히 자화자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를 선거운동에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 최근에 뭐라고 했느냐. 이게 반전입니다. 이게 경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동안 트럼프가 선거운동 때마다 바이든 시절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무능하다, 바이든이 미국을 망쳤다, 이런 식으로 경제 분야를 엄청 공격했단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 바이든 양자 대결에서는 트럼프가 경제를 잘할 것으로 압도적인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트럼프가 말을 바꿨다. 최근 들어서
데이터를 받아본 트럼프가 말을 바꿨다. 경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상당 기간 좋은 상황인 것을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트럼프가 전략을 바꿔서 데이터를 본 트럼프가 선거판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짬에 있어서 경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몇 가지 숫자를 좀 더 보면은 월마트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2분기 기준 전년 대비 실적이 4.2% 증가를 했고, 이 월가의 분석은 이겁니다. 월마트가 소득 좀 상위층에 있는 고객을 매장으로 유인하는 전략을 편 게 실적 증대에 도움이 됐다. 이건데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왜냐면 월마트 실적이 좋은 것 자체가 경기 부전의 신호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내러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근데 이번 월마트 실적도 잘 나왔고 소매 판매 데이터까지 잘 나온 걸 보면 이 기존 내러티브가 좀 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고요. 오늘 최신판 GDP 나우 데이터 나왔는데 소폭 하락을 해서 2.9에서 2.4로 좀 내려갔습니다만 여전히 2% 이상의 성장 예상치는 지켜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 침체 논란이 일단락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또 모르죠. 왜냐면 지난 증시 급락 때도 봤지만 시장이 뭐 그때그때 색깔을 막 바꾸지 않습니까? 결국 아직까지도 키는 고용이 쥐고 있는 것이고 이 앞으로 남은 고용 데이터에 또 빨간불이 켜진다면은 여전히 지금 삼룰이 트리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지금 계산해보면 계속 이 당분간 삼룰 침체 지표인 0.5 차이가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1년치 보시면은 다음 달까지는 요게 걸리거든요. 이동평균이 3.8, 3.5, 3.6 하면 3.63이에요. 다음 달 걸리는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4.3 나왔잖아요. 근데 다음 달에 실업률이 떨어져가지고 4.2가 나와도 4.2, 4.3, 4.1 하면은 4.2입니다. 그럼 여전히 더 높아요. 0.5가 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4.1로 떨어져요. 그래도 4.1, 4.3, 4.1을 더해서 나누기 3 해도 4.16, 4.16? 4.16인데 4.16 해보면 여전히 또 넘어요. 0.5가 넘어요. 그래도 걸립니다. 그 뒤에도 요때 실업률 낮은 게 좀 약간 독이 되는데 3달 연속 3.7 나오니까 상당 기간 이 이동평균의 최종치가 3.7이 계속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3개월 최신 실업률 3개월 이동평균이 4.2를 찍어도 계속 3룰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실업률이 방향성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3개월 이동평균이 4.2로 내려가기가 4.1대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 고용 데이터는 이 삼룰 경고 등은 시장에 계속 켜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브랜비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월가일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